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광장동에 있는 광장 극동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최근에 정비계획안이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고요. 정비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고요. 지금 층수를 보게 되면 이제 한강변 쪽에 있는 동들은 이제 한강변 관리계획에 의해서 최고 층수가 20층으로 제한된단 말이에요. 20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단지 중간 안에 지금 49층 두 개 동이 계획되어 있네요. 자,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광장 극동 아파트는 이제 1단지랑 2단지가 있는데, 1단지가 이제 5개 동에 이제 448가구고요. 그 다음에 2단지가 11개 동에 896가구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344가구고요. 지금 재건축은 이제 최고 층수 49층 2043가구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공주택이 464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종인데 역세권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330%까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3년에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았고요. 24년에 신통기획 자문을 이제 통해 가지고 현재 정비계획이 주민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26년 내년에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삼성물산, 포스코 뭐 이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은 지금 54평이 뭐 34억, 그 다음에 32평이 22억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최근에 32평이 1층이 22억에 6월 21일에 거래가 됐었는데 계약 취소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번에 627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 지금 전용 47평, 그러니까 54평이 지금 경매가 지금 나와 있고요. 대지 지분이 23.52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 감정가가 원래 20억 9,200이었는데 4월 21일에 24억 6천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12명이 들어와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25년 4월 21일에 채무자겸 소유자가 집행 중지 신청을 해가지고 요 낙찰 받으신 분은 굉장히 아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지금 재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세랑 이제 굉장히 괴리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입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중이고 대출이나 이런 채권 채고액을 합치니까 한 3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체납은 뭐 7월 11일 현재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층수는 2층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1, 2차 다 합쳐서 해보면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16.6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요. 그러면 이제 분양 평수가 지금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6평이면은 그렇게 대지 지분이 이제 많은 건 아니다. 그래서 32평이 대지 지분이 15.49평이고 제일 작은 거 28평이 11.32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54평 같은 경우 1차 54평이 대지 지분이 28.75평으로 가장 크고 2차 54평이 23.52평으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 나와 있는 거는 2차에 54평이 경매로 나와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뭐 정비 계획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색깔을 보시게 되면, 자, 41평부터 60평까지 이렇게 있어요. 41, 45평, 55평, 60평. 근데 이 평수들이 요 앞쪽 라인에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지금 한강변 쪽이 이제 큰 평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동들이 다 지금 최고 층수가 지금 20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뒤쪽에 있는 동을 보게 되면 이제 49층, 49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가 20층이니까 여기 감 뒷동이 20층 이상만 되면은 앞에 가리는 거 없이 이제 한강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저쪽 도로 소음은 요 앞동보다는 앞동이 더 심할 거니까 오히려 고층에서 한강뷰는 이 뒷라인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작은 평수, 지금 색깔을 보시면 뭐 40평대도 들어가 있고, 지금 36평, 34평, 그 다음에 45평,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로 보면 오히려 이쪽 중간 49층 두 개 동이 더 인기 있는 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7월 10일에 공남이 저기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고시가 있었고요. 공람 공고가 있었고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제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용도 지역은 3종이고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찬합은 현재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2.5%, 녹지 완충 녹지가 5.3%, 도로 0.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건축 계획을 보면은 용적률이 여기 3종이니까 기준이 210이고요. 허용이 뭐 인센티브 20% 받아서 230, 그다음에 상한이 이제 기부 찬합 토지하고 건물 기부 찬합한 거 해가지고 250, 그다음에 법적 상한 300, 그다음에 법적 상한을 이제 여기가 저 광나루역 인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세권이 완화가 돼서 333%로 이제 적용을 받았다.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세대수가 2043세대고 임대가 464세대 22.7%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 치고는 임대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법적 상한 완화를 이제 받게 되면 결국 늘어나는 거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한 60%를 기부 찬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1344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235세대, 일반 분양 비율은 17.48%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이제 평형 구성이 여기 보면 이제 28, 31, 36, 45, 5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6평에서 54평의 세대 수가 448세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전용 8호 초과의 분양 세대 수를 보니까 693세대예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31평 소유자 중에 대략 한 250세대 정도는 이제 8호 초과를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8호 초과 평형을 이제 분양 신청하기를 원한다면 31평을 살 때 저층이나 탑층 이런 것보다는 로얄층 위주로 사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신축 평형에 전용 60 초과 이상이 1276세대입니다. 근데 종전 세대수가 지금 134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보자 70 대략 70 한 66세대 정도가 28평 소유자 중에 66세대 정도가 요게 60 초과가 아닌 5구를 분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28평 전용 면적으로 치면 7호였단 말이에요. 근데 28평 소유자 중에 66세대 정도는 이제 5구를 분양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28평 소유자가 지금 28평이 280세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략 한 20%, 20%가 조금 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가진 사람들은 어, 저층 가진 사람은 전용 5구를 분양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공시설 뭐 순부담이 이제 9.3%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체육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준 용적률 210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한 용적률 250, 그 다음에 법적 상한 300에, 그 다음에 추가 법적 상한 추가 완화해서 333%. 이렇게 이제 현재 적용이 됐다. 그래서 임대가 이제 세 가지가 적용이 돼요. 상한 용적률 갈 때 임대주택 짓는 거 91세대랑 법적 상한 갈 때 이제 공공주택 짓는 거 210세대, 그 다음에 법적 상한 초과했을 때 요 300에서 이제 지금 333% 이렇게 갈 때 그거의 60%를 공공주택으로 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임대 비율이 꽤 높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2.03대로 돼 있고요. 법정 주차 대수 대비 뭐 163% 이렇게 굉장히 넉넉히 잘 주차 대수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들 소유자별 분담금을 보게 되면 일단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0.86%고요. 수입이 3조 6,635억, 지출이 1조 4,660억, 종전자산 총액이 2조 1,787억 이렇게 되고 현금 청산은 한 2% 정도, 2%도 안 합니다 실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전용 5구가 평당 6,216만원 해서 14억 9,200, 그 다음에 전용 7호, 가 이제 평당 5,920에서 17억 7,600, 84가 지금 평당 5,920해서 20억 1,300, 그 다음에 88, 전용 88이 평당 5,800에서 20억 8,900, 그리고 전용 114가 평당 6,100에서 27억 7,1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의 한 80% 정도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여기 보시면 전용 84 34평 기준으로 25억 1,600으로 추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사업비가 나오고요. 연면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지금 평당 850만 원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지금 평당 1041만원 이렇게 표시가 한 게 실제 공사비가 아니고 평당 공사비는 이제 850만원으로 추정을 한 거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7770만원으로 했을 때 비례율이 100.86%로 이제 적용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공사비가 5%든 10% 이렇게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9층으로 지으니까 지금 5% 하면 한 900이고 한 900 중반 정도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10%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비례율을 유지를 하려면 일반 분양가가 한 5% 정도를 올리면 비례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곱해서 이제 종전자산 가격을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28평이 공시가격이 평균이 9억 9,300 정도 되는데 1.4배 적용해서 13억 9,400이고, 그 다음에 31평이 여기 1.37배 적용해서 15억 4,900, 36평이 1.36배에서 17억 4,100, 45평이 1.34배에 21억 1,000, 그 다음에 54평이 1.32배를 적용해서 22억 4,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매 나왔던 게 한 20억 초반 정도 됐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54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 종전자산 추정가는 22억 4,400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도 봤듯이 지금 34평이 20억 1,300,
그 다음에 36평이 20억 8,900, 41평이 26억 7천, 45평이 27억 7,100, 55평이 35억 8천, 60평이 38억 3,6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분담금을 한번 보면은, 자, 아까 31평의 대지 지분이 15평 조금이 넘었잖아요. 근데 31평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다음 84 일단 34평, 그다음에 85 초과 그럼 36평, 이렇게 이제 뭐 분양 신청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담금이 얼마냐, 31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4평 신청하면은 거의 4억 5천이 분담금이다. 그리고 36평 신청하면 5억 2,500이 이제 분담금이 되겠고, 28평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 저층 가지고 있으면 5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8평 소유자가 28평 저층 가지고 있으면 이제 24평 분양 신청을 분양 받아야 될 텐데, 분담금이 한 8,500 정도 되고, 만약에 30평을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억 7천 정도가 이제 분담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44평 45평 같은 경우 지금 36평을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900 정도를 이제 환급을 받고, 41평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 5억 4,100 정도를 이제 분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54평 소유자가 지금 41평을 신청을 하게 되면 4억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되고, 45평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이렇게 내야 돼요. 그리고 54평 소유자가 55평이나 60평 신청을 하게 되면 55평이 13억 정도, 60평은 15억 정도, 이렇게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55평, 60평을 뭐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분담금이 막 13억, 15억 이렇게 나오니까 분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에서 동일 평형으로 가려면 분담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44, 45평 같은 경우가 지금 45평으로 가게 되면 거의 한 6억 정도, 그리고 54평 같은 경우도 45평 가는데 한 5억 정도, 이렇게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걸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지 지분 자체가 이제 적기 때문에 분담금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강남권 같은 경우는 거의 수평 이동하는 식으로 재건축이 되는데, 거기는 뭐 대지 지분이 많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대지 지분이 없는 데는 그렇게 수평 이동으로 평형 구성을 또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분담금이 또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광장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 평형으로 수평 이동하게 되면 분담금이 제법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54평이 34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면 34억에 내가 산다라고 치고, 그러면 34억에 사서 만약에 45평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 5억이다. 가면 34억에 사서 분양 신청을 45평을 하면 분담금은 5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중도금 이자는 대략 한 2억 정도 되고, 재건축 부담금은 2억은 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39억에 2억 하면 4억이 되니까 얼마야? 43억 정도, 요 정도의 45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34억보다는 더 저렴하게 이제 낙찰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입찰가를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